아내는 내 집 마련을 하자고 하는데 남편은 폭락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 하락론자가 있나요? 누구는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하자고 하고, 누구는 이제는 부동산은 끝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부부 사이도 좋지가 않습니다. 이 영상을 하락론자인 배우자나 연인이나 가족이나 친구에게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부동산은 앞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는 분들이 내세웠던 주장들을 몇 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역전세로 추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전세가는 오르고 있죠. 매매가는 완만한 상승 중인데 전세가는 급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계약 때 모아두었던 현금을 집주인한테 많이 올려줘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두 번째, PF 부실. PF 부실과는 저는 집값과는 별로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PF가 부실한 곳들은 초고가 주택이나 오피스텔이나 상가 짓는 그런 회사들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건설사 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PF가 부실해져서 어떤 회사가 망하게 된다면 오히려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은 전세가가 또 자극이 되겠죠. 작년만 해도 PF 부실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안 나오죠. 그리고 이런 뉴스는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그런 뉴스입니다. 한번 보세요. 보셨죠? 세 번째,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베이비부머 세대가 현재 가장 부유한 세대거든요. 그런데 이 세대가 은퇴를 하게 되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베이비부머 세대는 바보가 아닙니다. 주 6일 7일 일하고 어렵게 자산을 마련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집을 쉽게 팔겠습니까? 자녀에게 증여를 하던지, 아니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그 주택을 매도를 하지 않고 월세를 준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월세를 받으면서 살아도 되거든요. 부동산의 유동성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느냐 계속 머물러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집을 한 번이라도 소유해본 분들은 다시 전세로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 집의 안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번째, 인구 감소. 인구가 감소하는데 정부에서는 왜 3기 신도시를 열심히 짓고 있고 4기 신도시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인구 감소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는 치명적이지만 수도권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아파트 매수 거래 중에 외지인 비중이 높아졌다고 하죠. 그 뜻은 지방의 유동성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즉 지방 소도시 부동산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서울과 서울에 인접해 있는 경기도는 그 유동성을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인플레이션만큼의 상승은 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무조건적인 상승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급하게 올라서 거품이 끼면은 하락을 하고요. 경제가 완전히 침체돼서 실업률이 증가하게 된다면 또 그때 하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단기적인 전망은 도움이 안 돼요. 또 다섯 번째 근거죠. 살 사람이 없다. 살 사람은 이미 다 샀다. 과연 그럴까요? 혹시 당신 주변에만 살 사람이 없는 게 아닐까요? 제 주변만 하더라도 첫 주택 매수하고 싶은 분들, 갈아타기 하고 싶으신 분들, 추가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청약 경쟁률만 봐도 답이 나오죠. 최근에 있었던 메이플자이, 청량리 이런 것들만 봐도 몇백 대 1, 몇천 대 1이 나오는 걸 보면은 알 수 있겠습니다. 자라, H&M, 에이세컨즈 이런 데 가보면은 매달 신상이 나오고 있어요. 매장 갈 때마다 옷들이 바뀌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네, 살 사람은 계속 있다는 겁니다. 핸드폰도 갤럭시 20, 21, 22, 23, 24 계속 나오고 있죠. 옷이나 핸드폰이나 필수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더 좋은 거, 더 새 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매도 물량이 최대다. 매도 물량이 많다고 집계가 되는데 한번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전세 물건, 매매 물건 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가계약금 보내라고 하면은 계좌번호 안 줘요. 그리고 몇 천을 바로 또 올려버립니다. 이게 지금 현장의 분위기거든요. 방에서 하락론을 주장하는 분들 유튜브만 보고 하락할 거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고만 있으니까 현장의 분위기를 알 리가 없겠죠. 실제로 매도 물량이 많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매도하시는 분들이 갈아타기를 위한 목적이라면, 즉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을 팔고 다른 주식을 사거나 현금을 보유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면 집값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빠져나가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곱 번째, 경매 건수가 최대다. 경매는 경매 그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낙찰 금액과 낙찰률이 더 중요해요. 요즘 아파트 경매 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요. 낙찰 금액이 현재 그냥 일반 매매랑 별 차이가 없어요. 빌라나 공장 같은 거는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는 진짜 못난이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아파트는 일반 매매가와 비슷합니다. 즉 경매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낙찰률이 더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세요. 여덟 번째, 금리가 높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3% 중후반입니다. 별로 안 높아요. 그런데 왜 금리가 아직도 높다고 하는 줄 아세요? 대출을 받아보러 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계속 금리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40대 이상이신 분들은 30대에 사실은 집 살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후회가 뭐냐면 그때 살걸. 반대로 지금 20대 30대는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집 살 기회가 별로 없었죠. 하지만 지금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고 벌고 있죠. 그래서 내가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30대 그때 집을 살걸, 이런 후회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현실을 도피하다 보면 결국 떠밀려서 밀려 저 멀리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현실을 마주하고 당당하게 맞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